공부 장소는 독서실은 안 돼. 너희들도 이미 알잖아? 독서실은 그건 거의 반이야. 뭐 형이랑 언니들이 항상 하는 말이 휴대폰 화면을 열었어. 우연히 정말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히 카톡에서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성적이 안 좋았던 애였는데 나보다 괜찮은 대학교 간 애의 푸사가 딱 보였어. 그런데 대학 축제 푸사야. 아니면은 뭐 MT 푸사야. 그러는 순간 멘탈은 톡톡 털려. 이 사람들한테는 진짜 먹고 사냐 죽고 사냐의 문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옆에서 공부를 했을 때 가장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난다. 고3 때는 몰라도 핀포인트 학습이 반수에서는 절대적으로 승패를 가리기 때문에 내가 주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고독감이 어마어마한 집중력을 가져다. 자, 이제 대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났어. 7월 1일부터 스포츠 뛰어야 되니까 이제 예열을 좀 해야겠지. 6월 말까지 뭘 할 것이냐. 제일 먼저 될 것은 일단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6평 문제지를 구한다. 사실 6평이 이미 끝난 상태지. 대학교 1학년 기말고사 끝나면 문제지를 구입을 해서 자신의 현 상태를 측정을 하는데, 현 상태를 측정을 할 때 점수가 안 나왔다고 뭐 낙담을 하거나 반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재검토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 8개월 오른 상태야 이때가. 근데 무슨 현 상태 측정에서 점수가 잘 나오겠어.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오나 못 나오나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7월 8월 달에 학습을 그냥 열심히 책상에 앉아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느 과목에 어느 포인트부터 성적을 올릴 것인가,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7, 8월 달에 최대한 밀도 있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데, 그 기획을 위해서 현 상태를 측정하는 거지. 점수가 아래쪽으로 나오는 건 당연한 거야. 또 의외로 높게 나왔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도 없는 게 그냥 찍어서 잘 나온 것 뿐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공부에 힘을 어디에 주로 주고 어디를 잠깐 보류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현 상태 측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 할 때 중요한 거, 절대 초치기 하지 마. 대학교 1학년 1학기가 끝났다 하더라도 너희들 머릿속에는 아직도 고3 수험생의 그 때꺼지, 찌끄러기, 그런 건덕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험은 무조건 잘 보고 싶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며칠 내가지고 하루 이틀 내가지고 막 초치기를 해갖고 시험 보는 애들이 있어.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다시 말하지만 6평을 보는 이유는 현 상태를 측정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7, 8월 학습 계획을 세우기 위한 건데, 초치기를 해버리면 왜곡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정확한 계획을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초치기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차라리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실제 수능 시험을 치는 그 시간에 시작을 해서 끝나는 그 시간까지 보도록 하고, 각 과목이랑 쉬는 시간까지 똑같이 재현을 해서 실제 수능이랑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서 중간에 쉬지도 말고, 막 과목별로 날짜 달리해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도 말고 하루 동안 밀도 있게 쳐가지고 현 상태를 측정하도록 한다. 여름방학 계획에 굉장히 필수적인 자료라는 것만 생각을 하고 시험을 치면 돼. 그 다음에 논술 학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초벌 계획을 해야 돼. 수시반수와 수시정시반수 중에서 어떻게 내가 결정을 할 것인가, 그것도 초벌 계획을 인제를 해야 돼. 6평 맞췄으니까. 근데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기반으로 하지 말고, 요 교재에 부록에 보면 논술 학종 각 체크리스트가 있어.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자기가 아무리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인 요소를 내가 넣어놨으니까 그걸 보고, 아 나는 수시반수로 해야겠다, 수시정시반수로 해야겠다, 또는 정시는 당연히 가는 거라 하더라도 논술의 비중을 둬야겠다, 학종을 비중을 둬야겠다, 그거를 판단을 하도록 한다. 그거를 해야 7, 8월 달에 수능을 위주로 가지만, 그러면서 논술은 어느 정도 포인트, 학종은 어느 정도 포인트가 이제 정해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 부록 아니더라도 이 자료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꼭 다운로드 받아서 가능하면 출력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유튜브 들어와서 영상으로 내가 궁금했던 부분이 어디지 하고 찾고, 어떻게 그러니. 일단 영상을 한번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스크립트 자료만 봐도 어디가 어딘지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꼭 다운로드 받아서 구비해 놓고 수시로 열어보면서 자기 현위치를 측정을 해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가 끝났잖아. 그러면은 이때쯤 되면은 한 60% 정도의 대학들은 이제 수시랑 정시 이제 최종 요강이 나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요강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 물론 사실은 너네 현역 때랑 큰 차이가 없을 거야. 아, 너네는 지금 2027학년도 반수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안 하고 넉넉히 EBS만 하는 거지. 야, 니네 게임만 해도 게임의 룰이나 맵이나 그거부터 파악을 하고 게임을 해야지. 무조건 마우스만 광클한다고 해서 포인트가 올라가고, 뭐 요즘 게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이템이 쌓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치? 나 공부해야 돼. EBS 풀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부터 확인을 해서 올해 게임 맵은 어떻게 돼 있나, 올해 게임의 룰은 어떻게 굴러가고 있나부터 확인을 하도록 한다. 그냥 웹상에 열어놓고 확인하지 말고 다운로드 받아봐. 수시로 열어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수시에 이제 지원 라인이 있지. 이 지원 라인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쓰겠다, 대학교를 어디 이하 어디 이상 이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해본 다음에 그 안에서 나중에 최종 확정하겠지만, 최소한 내 목표는 어디 이상 어디 이하 이 구간으로 초벌로 정해놔야 돼.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가 7, 8월 지나 보다가 내 최소 라인 이 이상을 써야 되는데 그것도 못 가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 그지? 그러니까 이 초벌 라인을 계획을
딱 해놓는다.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그리고 여기 목표가 뚜렷해지고 초점이 좁혀져야 그에 합당한 노력의 의욕이 발생을 하는 거야. 대강 지금 다니는 데보다는 좋은데 일단 공부해보고 그때 성적 나오면 그에 맞춰서 지금 다니는 대학보다 좋은 데 가야지. 그냥 요 정도 두루뭉실하고 흐릿한 마인드로는 너네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그런 빠릿빠릿한 예리한 노력이 안 나와. 꼭 명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끝났잖아. 카톡. 자기가 뭐 게임을 한다면 게임. 자기 취미 관련된 각종 어플을 삭제한다. 정말요? 삭제해야 돼. 그냥 바탕화면에만 없으면 안 돼요? 아니, 알림만 해제하면 안 돼요? 아니, 삭제를 해야 돼. 실제로 언니랑 형들을 보면 처음에는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뒤로 갈수록 힘들거든. 공부하는 게 힘들지. 4개월 동안 놀았는데 공부가 되니? 힘드니까 처음에 만들어서 관성을 만들어서 공부가 잘 되는 단계 가기 전에 그때 휴대폰을 수시로 열어보고 한번 클릭을 해보고 하다 보면 그게 습관화돼서 수능 때까지 쭉 가버려. 그러니까 아예 삭제해야 돼. 아예. 뭐 아이디까지 없애라고는 안 할게. 하지만 폰에서 그 앱 자체가 삭제돼야 돼. 예를 들면 카톡 같은 경우에는 뭐 형이랑 언니들이 항상 하는 말이 공부 하도 안 돼서 그냥 우연히 시계 본다 생각으로 휴대폰 화면을 열었어. 화면을 열었는데 우연히 정말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히 카톡에서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성적이 안 좋았던 애였는데 나보다 괜찮은 대학교 간 애의 푸사가 딱 보였어. 그런데 대학 축제 푸사야. 아니면은 뭐 MT 푸사야. 그러는 순간 멘탈은 툭툭 털려. 그렇게 해서 공부에서 한 2, 3주는 떨어져 버려. 물론 뭐 멘탈이 털려도 억지로 앉아서 공부는 하겠지만 내가 강조하는 것은 반수는 짧게 아주 밀도 있게 공부해서 수능으로부터 가까운 기간 내에 밀도가 높은 학습 구간을 최대한 만들어서 최대 성과를 내는 것이 그 주요 원리란 말이야. 그런데 중간에 2, 3주 멘탈이 털린다? 그럼 끝이거든. 그러니까 아예 삭제하는 작업을 7월 1일 스퍼트 뛰기 전에 아예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정리할 친구들한테 미리 인사할 거 인사하고 싹 삭제를 한다. 이거 우스갯소리로 들리거나 가볍게 들으면 안 돼. 이거 삭제는 형이랑 언니들이 반드시 당부하는 거야. 꼭 실천해야 된다. 자, 이제 7월 1일 날 스퍼트 바로 시작하는 거야. 공부 장소는 독서실은 안 돼. 너희들도 이미 알잖아? 너네 뭐 고3 때 독서실이나 아니면은 뭐 학원 빈강실이나 이런 데서 공부했었잖아. 안 돼. 독서실은 그건 거의 관이야, 관. 마치 그 뱀파이어들이 관에 누워서 낮에 자듯이. 이건 거의 수면실이지. 절대 효율이 나지 않고 너희들도 알지? 독서실 가면 뭐니? 중고등학생 애들 있어. 걔들이랑 너네랑 수준이 맞니? 같이 공부하게? 안 돼. 안 되고 선생님이 독학으로 반수하는 애들한테 가장 강추하는 장소는 두 곳이야. 공립도서관이나 대학 중앙도서관이지. 일단 공립도서관부터 얘기를 하자면 공립도서관이 시립 이렇게 큰 데이든 구립 이런 데 작은 데이든 그건 상관없어. 중요한 건 성인실이나 청소년실이 분리돼 있어야 돼. 너네 성인실에 갈 수 있잖아. 성인실 한번 가봐. 그러면 40대 명예퇴직당해서 자식들 걱정할까봐 아빠 퇴직했다고 말 못하고 새로운 취업 준비한다고 와 있는 아저씨들. 그 다음에 뭐 너무 불행하게도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혼자 애들 더 키워보겠다고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는 아줌마들. 이런 사람 있거든. 이런 사람들은 여건이 안 좋으니까 유료 안 가. 무료니까 이런 데 온단 말이야. 어마어마해. 그런 사람들 옆에서 공부해야 돼. 그 페이스를 보면 분명히 너네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체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너네보다 훨씬 집중하기 힘들 텐데도 어마어마해.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는 진짜 죽고 사는 문제야. 너희들한테는 인생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하냐 마냐의 문제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진짜 먹고 사냐 죽고 사냐의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옆에서 공부를 했을 때 가장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난다. 분위기가 좋아.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뒤에 설명했지만 우리는 2학기 휴학을 안 하거든. 2학기 휴학을 안 해. 반수하더라도 그냥 대학 다니면서 해. 그런 상황에서는 대학교의 수업과 수업 사이에 공강이라고 있는 거 알고 있지? 고등학교랑 달리. 그럼 공강을 주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 따로 가기 힘들어. 대학 중앙도서관을 주로 활용을 하거든. 근데 이제 중앙도서관이 있고 단과대 도서관이 있어. 자기 그 학부 건물에 있는 단과대 도서관이 있고 중앙도서관이 있는데 단과대 도서관은 안 좋은 것이 애들 중간에 가방 놓고 수업과 수업 사이에 가방 놓고 뭐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게 주로 같은 학과 애들이라 보니까 내가 반수하는 걸 들킬 확률이 있어. 그러면 소문 뭐 안 좋잖아. 지들은 용기가 없어서 도전도 못 하면서 대학교 안에서 반수를 시도하는 애들은 정말 많아. 그러니까 수능책 펴고 있는 애들 있으면 과에서 안 좋은 소리가 나와. 그 일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가능하면 같은 과 애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중앙도서관이 훨씬 좋고, 너희들 아직 대학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중앙도서관에 열람실이 여러 개가 있잖아.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야. 주로 한 4학년이나 졸업했어도 뭐 2, 3년간은 절차를 밟아서 졸업생들도 취업 준비나 고시 공부나 하기 위해서 자기 대학교 중앙도서관 이용할 수 있거든. 근데 그렇게 고학년들이
사회 진출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는 그런 열람실이 주로 있고, 학부생들, 이제 저학년들, 세상 물정 모르는 애들 공강 때 잠깐 가방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그다음에 잠깐 와서 자는 엎드려서 자는 그런 분위기의 열람실이 있어.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그 학생 커뮤니티의 리뷰를 봐도 되고, 아니면 뭐 그것보단 자기가 직접 몇 주도 아니야, 그냥 며칠만 왔다 갔다 해봐도 분위기 파악돼. 그런 열람실은 이제 딱 잡아놓고 해야지. 다만 이제 안 좋은 점은, 그런 면학 분위기가 잘 돼 있는 열람실은 아침에 다 자리가 차버려. 그러니까 아침 일찍 가서 자리를 잡아놓는 습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학 종료서는 또 하나의 단점이 하나 있는데, 공부 안 하는 애들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는 여기 꽉 차거든. 좋은 열람실이든 나쁜 열람실이든. 그런 데는 막 새벽에 가서 자리 잡아야 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해봤자 너네한테 2번밖에 없지, 반수할 거니까. 근데 그 시즌 동안은 좀 자리 잡기 어렵다. 그게 좀 단점이지. 그래서 난 여기서 할 거야, 난 여기서 할 거야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시즌에 맞춰서. 근데 이 두 개 안에서만 움직였으면 좋겠어. 막 공부하는 장소를 3개, 4개, 5개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공부하면 집중이 쉽게 안 되거든. 쉽게 흐트러지고. 그러니까 너희들 두뇌한테도 요 장소 오면 너는 공부 칼같이 해야 돼. 요 장소 오면 너 놀러 나가거나 쉬러 나가는 거 없어. 그냥 너는 몇 시간 동안 앉아서 공부하는 상황이야. 라는 걸 학습시키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요 안에서만 시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반수는 철저한 독학 반수야. 혼자서 하는 거야. 그럼 왜 반수반 학원 운영하는 데들도 많은데 왜 반수는 항상 독학이어야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첫째로 핀포인트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이지. 학원은 일정 인원수 이상의 한 클래스에 들어가야 돼. 근데 사실 아무리 비슷한 실력 애들을 한 강의실에 모았다 하더라도 얘가 주로 약한 파트가 있고 쟤가 주로 약한 파트가 있고, 쟤는 개념을 잘 이해했지만 문제 풀 때 좀 적용할 때 좀 헷갈리고, 얘는 개념이 안 돼가지고 문제 풀 때 좀 센스가 있어도 자꾸 메인 분야에서 틀려. 뭐 이렇게 사람마다 달라. 그게 강사가 다 파악이 되거든, 강의하다 보면.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지가 강의료 따려면은 그 인원을 다 만들어 놓고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너네한테는 강사가 강의도 하다가 잠깐 문제 풀어보려고 하면서 너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개별 문제도 봐주고 하는 척을 하겠지. 하지만 그건 척일 뿐이야. 참고로 나도 강사야. 내가 다른 영역 직군 내에 있는 사람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도 강사야. 그 강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거기에 맞춰져 해줄 수 없고, 어느 정도는 너네가 나한테 맞춰, 요 루트에 다 맞춰 라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주입을 한단 말이야. 그거는 너네들이 고1 때, 고2 때, 고3 때는 몰라도 핀포인트 학습이 반수에서는 절대적으로 승패를 가리기 때문에 누구한테 의지하려고 하지 마. 그리고 너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되돌아봐. 과연 알아야 될 거를 몰라서 시험 망친 거니? 아니야. 너네 다 알아. 근데 헷갈리지 않게 만드는 거 다 알아. 근데 어느 정도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를 충분히 안 한 거 너네 다 알아. 그런데 꼭 문제 풀 때, 적용할 때 약간의 실수한 거, 그런 것들이 쌓여서 너네한테 부족한 점수를 만들어 준 거거든. 그 부분만 집중 보완하면은 점수가 확 오를 수 있는데, 이미 아무리 봐도 문제 풀 때마다, 모의고사 볼 때마다 항상 맞추는 문제까지 중요하답시고 자기가 절대 안 틀리는 부분이라 자기가 친숙하라는 거 알면서도 중요하다니까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거 있잖아. 학원에서는 그걸 유도할 수밖에 없거든. 거기에 시간 낭비해서는 승산이 없는 거지. 그래서 핀포인트 학습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독학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학적을 유지한다 그랬지? 반수는 무조건 상향이야. 그냥 자기가 다니는 학교랑 비슷한 학교 하려고 반수하는 거 아니야. 상향을 해놓고 떨어지면 일로 돌아오겠다, 그거거든. 학적을 유지해야 돼. 그런데 자기 대학교 학적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 학교의 레포트나 중간고사, 기말고사나 발표 수업이나 학술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논술이나 면접까지 동시에 대비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미팅이나 소개팅을 나가도 어느 학교 다녀요? 라고 말을 했을 때 바로 당당하게 즉각적으로 대답 못하고 주저하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면서 공부에 대한 엄청난 의욕과 현실 자각이 오면서 고3 때는 경험 못했던 그런 성숙한 학습 태도가 오는 거거든. 그러려면 학적을 유지해야 되는데, 학적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학원을 다니니? 독학할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내가 주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고독감이 어마어마한 집중력을 가져다 줘. 자기가 혼자 고독하고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을 두려워하게 되면 집중을 못하게 돼. 어쨌든 요 3가지가 반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그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독학을 할 수밖에 없다. 일단 핀포인트부터 한번 자세히 봐볼까? 수능을 일단 과목 내에 세부 분야들이 있지. 뭐 영어면 구문이 있고, 독해가 있고, 어휘가 있고, 듣기가 있고, 뭐 수학도 뭐 미적분이 있고, 확통이 있고, 지수로구가 있고, 뭐 사탐이랑 과탐은 단원별로 있고, 국어도 문학이 있고, 비문학이 있고, 화법이 있고, 그렇게 하잖아. 그 각 과목 내에 세부 분야별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분야만 공부하고 어떤 분야를 공부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시즌별로
어떤 부분만 공부해서 성적을 올려놓고 그다음 다른 부분에 신경 쓰고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이게 독학반수든 독학재수든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이것이 성적을 올리는데 가장 효율적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방해했던 것이 이제 보통 학원 수업이나 재종반이나 그런 것들이야. 인강이나 다 마찬가지. 이거 좀 자세히 보자면 일단 너네는 6평 아까 테스트 했잖아. 그 6평 결과 현역 요번에 봤던 그 수능 현역 6평과 9평 요 세 덩어리로 나눠서 그 반영 비율을 5대 3대 2의 비율로 일단 반영을 해서 분야를 책정을 할 거야. 그럼 어떤 분야를 책정을 하냐? 아까 말했듯이 과목별이 아니라 과목 내 세부 분야별로 오답률을 굉장히 괴로울 거야. 이것도 괴롭겠지만 이거는 뭐 정말 자기 자신을 때려주고 싶겠지. 오답률을 직접 체크를 하는데 틀렸다 안 틀렸다만 보는 게 아니라 왜 틀렸냐를 해설 보고 전부 따내야 되는데 이거 하다가 반수 관두는 애들도 꽤 돼. 그 정도로 괴롭고 자기 자신이 싫어지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떻게든 자기와 합리화해서 요 작업을 하기 싫어해 애들이. 뭐 오프라인 제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막 욕하고 막 혼내고 그러지만 뭐 이거 듣는 뭐 오프라인 제자가 아닌 애들은 뭐 내가 뭐 언제 친하다고 욕하고 혼내고 뭐 하겠니. 너네가 알아서 따라줘야 돼. 그 틀린 원인을 보면 아 이거를 공부를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이걸 먼저 잡아야겠다 이걸 좀 뒤로 밀어도 되겠다 이게 너네 스스로 판단이 서거든. 그래서 과목별로 1개 영역 또는 많아도 최대 3개 그거 넘어가면 안 돼. 최대 3개까지 세부 분야를 정해. 그래서 그것만 일단 공부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영역은 요 정도야. 성취도가 원인 체크해봤더니 그리고 하나의 영역은 요 정도야. 그런데 너네가 원하는 대학교 가기 위해서는 요 정도의 성취도를 보여야 돼. 그러면은 얘나 어차피 허접한 건 똑같지. 그래도 얘를 선택을 해야 돼. 자, 어차피 얘나 허접한 건 똑같으니까 다 공부해야죠 라고 하는 순간 아무것도 성적이 안 올라. 여기서 너네가 요거랑 요거 중에서 요거를 선택했다고 치자 이걸로. 그럼 얘만 공부하고 얘는 일단 놔두겠지.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얘가 올라가는 속도와 얘를 방치했기 때문에 얘가 떨어지는 속도에 차이가 있어. 차이가. 당연히 얘가 올라가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라. 그 얘기는 뭐야? 전체 점수가 오른다는 뜻이지. 다시 말하자면 과목 아니야. 과목 내 영역이야. 그러니까 요만큼 돼야 되는데 내가 고3 때 되돌아봤더니 다 처참해 모든 영역이. 그렇다 하더라도 시급한 것부터 먼저 선택을 해야 돼. 내가 틀린 게 운이 없거나 실수한 것이 아니라 몰라서 알았지만 적용 능력이 떨어져서 적용력도 있지만 암기를 안 해서 그렇게 분명히 학습 대상이 확인이 된 이 원인 체크에 의해서 그것들부터 공부를 하는 거지. 오르는 속도와 떨어진 속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전체 점수를 빨리 올리는 거야. 솔직히 이 자료에 있는 것들 중에서는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제자들이 알려준 게 많아. 형이나 언니들이 선생님 반수할 때는 이게 꼭 필요해요. 저는 이게 정말 후회돼요. 이런 것들을 다 모은 거거든 이 자료가. 근데 이것만큼은 내가 먼저 애들한테 제안했고 거의 13년 이상 검증이 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별표를 863개 쳐주고 내가 말했지 모든 분야가 전반적으로 취약해도 반드시 하나에서 3개를 선택해서 그것부터 조져야 돼. 오르는 속도와 떨어진 속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전체 점수를 빨리 올려야 돼. 그게 안 하고 얇고 넓게 펴발라서 공부를 하면 모든 분야가 성적이 안 오르는. 고3 때 해봤잖아. 너네가 솔직히 특별한 비행을 한 것도 아니고 학교 다니면서 학원 다니면서 물론 뭐 때로는 뭐 열심히 안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기간은 너네 스스로도 대학 못 갈까 봐 한다고 했잖아. 근데 안 올랐잖아. 그거 똑같이 반복된다니까. 그걸 막으려면 이걸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독학의 꽃이다. 그다음에 수시 반수를 할 경우에는 나는 수능 공부를 안 하고 최저 비적용 논술과 학종을 쓰겠다. 또는 아니야. 나는 주로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너무 가고 싶은 이 학교가 최저가 있으니까 수능을 보긴 볼 거야.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어쨌든 수능은 딱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그 과목만 그 과목 안에서도 딱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그 수준의 문제까지만 풀고 나머지는 논술과 학종 준비에 올인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을 하겠다. 이런 수시 반수의 경우에는 알겠지만 수능은 최저를 위해 필요한 과목만 기본 공략하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 최저를 위해서 필요한 과목 그 학교가 3개 영역을 가지고 최저를 맞춰. 그럴 경우에 3개 다가 아니라 보통은 2개만 해도 3개 최저가 맞아. 너네 한번 뒤돌아 생각해봐라. 너네가 이 영상을 클릭할 정도의 성실성을 가진 애들이라면 최저를 못 맞춘 게 모든 과목을 뚜렷하게 똑같은 수준으로 못해서 최저를 못 맞춘 게 아니야. 한두 개는 잘해. 근데 한두 개가 따라오질 못해서 그렇게 된 거지.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자 이게 수능의 전체 문제 성취도라고 보자. 근데 보통 너희도 알겠지만 대학 최저 무섭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어떠니? 지금 정시까지 끝난 마당에 보면 대학이 요구하는 그 최저 정시로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지. 근데 그걸 못 맞췄던 거 아니야. 그치? 내가 여기 만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 거야 지금 내가. 그러면 이 집중력이 이렇게 넓은 구간에서 이렇게 흐트러지게 돼. 근데 나는 최저만 맞출 거야 하고 이 구간만 공부하게 되면 그만큼 여기 밀도가 높아져. 그러다 보니까 어때? 최저가 더 잘 맞는 것뿐만 아니라 너네 형들 언니들 케이스에서 어쩌다 한 명이 아니라 거의 절대적으로 대부분은 나는 이것만 하려다가 여기까지만 최저 맞추면 되니까 요것만 공부했어. 그런 애들이 점수가 거의 여기가 나와버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네가 고3 때 여기도 말했지만 정시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를 한 거야. 그 이 전체 밀도를 다 맞추기에는 너네 성실성과 치열함이 좀 부족했던 거고. 근데 생각을 해봐라. 여기까지 맞추기 위한 문제는 출제율이 되게 높아. 그지? 하지만 이 구간에 있는 문제들은 출제율은 낮지만 일단 출제되면 편차를 많이 벌릴 수 있는 문제들인 거지. 그러니까 너네는 출제율이 낮은 문제와 높은 문제를 똑같은 밀도로 했던 거야, 고3 때.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본이 잘 쌓였고 이거 대부분 맞추고 또 여기 기본에서 약간 응용된 여기 문제도 어느 정도 맞추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찍어서 한두 문제 더 맞추고. 그러니까 고3 때보다 정확히 말하면 공부를 양이 적었다기보다 공부의 대상이 훨씬 좁았는데도 불구하고 표점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지. 이게 어쩌다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수시 반수생들의. 물론 이거 조심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너네 수시 정시 반수하지 말고 수시 반수만 해. 수능 공부 따위 하지 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내가 하려는 말은 필요한 과목에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정도만 공부해라. 이거는 수시 반수생에 대한 얘기고, 정시 반수생은 당연히 최저뿐만 아니라 전체 범위를 공부해야겠지만 그때도 기본, 무슨 알지?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에 더 강하게 힘을 줘야지. 어쩌다 나오는 문제, 남들 틀리고 나만 맞춰야지라는 한두 문제 때문에 그 범위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학습량이 거의 2배, 3배로 늘어가는 거 알잖아. 그지? 거기까지 노리지 마라. 중요한 건 기본에 맞추고 그 기본을 응용한 문제는 기본이 탄탄하면 당연히 맞출 수 있는 거고, 거기서 한두 문제 찍어서 만점을 맞는 거야. 기본,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를 탄탄하게 절대 여기서는 안 놓치겠다. 그게 확실히 돼 있으면 위에 응용 문제도 다 맞춰. 기본,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에 대해서 한 문제도 안 놓치겠다 라고 치열하게 들러붙지 못하면서 그 위에 출제 빈도가 낮으면서 표점 높은 문제에 욕심을 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안 좋았던 거야. 언뜻 보면 정말로 막 과학 영재고나 그다음에 몇몇 압도적인 외고들, 이런 학교 애들이 은근히 수능이 일반고 전교권 애들보다 낮아. 그 얘기는 뭐냐면 학교 분위기 자체가 그 수준을 높게 요구했기 때문에 학습량이 늘어났던 거야. 물론 걔들이 각 과목별 역량은 일반고 애들보다 높겠지. 더 빡센 3년의 생활을 했으니까. 그런데 수능은 그 빡센 걸 요구하는 게 아니야. 기본을 안 놓치는 애를 요구하는 게 수능이야. 그 점 꼭 명심하게 바라고, 여기서 3, 4번도 너무 중요하지만 5번에서도 수시 반수일 경우 이것만 해. 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을 탄탄하게 해서 안 놓치게 되면 점수를 다 받을 수 있다. 이번 반수 때, 독학 반수 때는 그걸 노려야 된다.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 주기 바란다.